우선은 제가 맡은 분과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과 지역사회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4대 핵심 주제 안에 이제 세부 논의 주제로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문화경관의 이해라는 주제로 제가 이 분과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워크숍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횟수로 보면은 4회차이고 마지막 4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논의들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발산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분들과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좀 짧다라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워크숍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봤고요. 그러면서도 주제라든가 국민 참여단분, 특히 논의고민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첫 번째 워크숍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대상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그 지역 안에서 세부적인 주제나 대상들을 논의해가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에 국민 건강에 대해서 될 수 있는 이런 미래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상 지역의 어떤 경관적으로 문화 경관적인 요소라든가 그것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다고 하면 용산공원이 실제로 구현됐을 때 또는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의 어떤 경관과 지역성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또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상상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미래상 찾기라고 붙였고요. 마지막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과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주제도 그렇고 이제 용산공원과 지역사회를 다루는 저를 포함한 세 개의 분임이 모두 동일할 것 같은데 용산공원의 주변 지역의 어떤 실제 대상지를 다루다 보니까 현장성 있게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공간적 범위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정해진 워크숍 회차에서만 가져갈 수는 없어서 끊임없이 매 회차가 끝나고 나면 현장을 갈 수 있도록 과제를 드리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매 회차 지금 주제와 과제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회차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본인들이 각자가 관심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조별로 각 지역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특성은 뭐고 현황은 어떻고 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특히 경관적인 요소라든가 경관적인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탐구해 보는 시간. 3회차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변화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논의하는 과정. 이렇게 저희가 짜봤는데요. 실제로 GM이 이제 이미 제출을 했었는데 4회차에 어떤 워크숍을 하기 전에 매 4회차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데 1회차를 작성해서 이제 1회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13일 날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은 바뀌지 않겠지만 세부적인 워크숍 방식과 내용은 끊임없이 매 회차가 끝나고 나면 수정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3일에 토요일 날 저희가 1회차 워크숍을 국민 참여자분들과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현장성 있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분인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민 참여단 기준 1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약 3시간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코디네이터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느냐고 일찍 도착을 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거쳤고요. 워크숍에서 쓰는 많은 기법들이긴 한데 조를 편성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5단지, 부분 개방 단지를 도보 투어하는 이런 일정들이 앞단에 있었고요. 이후에 제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조별로 지역 국민 참여단 분들이 조별로 관심 지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워크숍은 아무래도 좀 오리엔테이션 성격도 있다 보니까 앞단에는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도보 투어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고 뒷단에 중요한 논의들을 이루어졌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래서 저도 계획을 짤 때 가능하면
뭔가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 조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M들은 이제 앞단에는 4회차에 걸친 모든 그 워크숍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기획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4회차 워크숍이 시작하기 이전에 일주일 전에 세부적인 그 일주일 후에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 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는데요. 1회차에 대한 운영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별로 우리 코디는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워크숍이 종료되고 나면 코디분들이 어떻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가이드들을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최대한 이거에 준해서 운영을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쉽게 이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죠. 근데 이 안에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계속 끊임없이 이런 계획서들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5단지 그 부분 개방단지, 5단지 장교 숙소였던 그 곳을 그 지역의 해설사분하고 저희 분임의 국민참여단 분들, 그리고 특히 이때는 연구팀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투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조별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들인데, 실제로 1차 워크숍이다 보니까 사실 국민참여단 분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지역과 하는 일, 이런 배경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 첫 대면인데 이분들의 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가 저한테는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지역이라든가 주제로 나누다 보면 이게 자칫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3개의 조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지만 방을 지금 코디 2, 3, 4가 3분이 방을 하나씩 쓰고, 저는 한 코디 2라고 되어 있는 이 분이 있는 방에서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3개의 공간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코디 한 분은 제가 진행하는 거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체 어떤 스케치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하는,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가장 흔한 제비뽑기 방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명이라든가 이런 출석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제비를 뽑아서 각 자기가 소속되는 팀에 이날 그 논의를 진행할 팀을 선정하게끔 하는 방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자칫 누군가가 말을 많이 한다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이제 상처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진 속에 보면 뒤에 뭔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제가 정한 워크숍의 약속을 출력을 해서 붙여두고 국민참여단 분들한테 사전에 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최대한 이 논의 자체에 좀 즐겁고 상호 좀 배려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보 투어 끝나고 나서 제가 실제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지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 A는 후암동과 해방촌, 그래서 구릉지에 있는 저축 주거지이면서도 최근 해방촌의 어떤 변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암동에서 활동을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의 주변 지역으로 보면은 후암동 쪽이 가장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태원이나 뭐 경리단, 전통적인 미군기지하고 연결되는 지역, 또 C는 한강과 이제 주거지이지만 여기는 공동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북측의 후암동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 있을 거라고 봤고요. 용산역이 있는 D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이 일어나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도 하고,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남영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에는 최근에 어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나 거리가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큰 특징들을 우선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A, B, C, D 4개의 지역을 구분을 했고, 사실은 국민참여단 분들 중에는 한 서너 분 정도는 이 중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지역을 다 가보지 않은 분들도 또 더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이런 A, B, C, D 지역 중에 각자가 조금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했고, 그 우선순위를 매기게 된 이유를 한 문장으로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할 때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이고요. 앞에서 이 조는 분명히 제비 뽑긴 했는데 다 20대만 이렇게 우연히 사실 또 돼서 이 팀은 논의하기가 굉장히 즐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네, 다른 팀은 좀 섞이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국민참여단 분들한테는 과제를 꼭 해주십사 하고 그 요청을 드렸는데 하나는 최종적으로 조편성하면서 본인이 맡게 된 지역에 대해서 꼭 답사를 해달라. 그래야 사실은 그다음 2회차 때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치만으로는 사실은 현장성 있는 논의가 안 돼서 반드시 답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약간 증거 자료처럼 사진과 소감문을 좀 미리 제출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1회차 워크숍 이후에는 1회차만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A, B, C, D 4개 지역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각 코디 분들이 이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개의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가능하면 워낙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 2, 3순위를 잘 고려해서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첫날에는 저희가 코디 한 분이 저를 지원하는 역할로 하고 3분이 논의를 이끌었는데 또 코디네이터도 하나의 국민참여단으로서 그 역할을 봤을 때 그분들이 논의 그룹을 직접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저를 지원하는 게 다를 수 있겠다. 그럼 코디분들한테는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 게 더 적정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2회차부터는 이제 4개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라든가 뭐 전에 1차 워크숍에 참여한 분에 대한 어떤 우선권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일단 4개 조로 짜서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남은 3회차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제가 국민참여단 분들과 함께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장성을 어떻게 최대한 살려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 이미 과제가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뭐 어디 살아서 서울 한 번 가려면 2시간인데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뭐 특강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주제를 가지고 국민참여단분들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스터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게 코디나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일반 국민참여단분들이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논의가 매회 워크숍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이 연속적이다 보니까 이 결석 발생 시에 논의가 이제 흐트러지는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저의 과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 문화경관, 경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일단 국민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분과의 주제들과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이게 저에게 남은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진행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